힘을 내요 슈퍼파워.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잘 보셨습니까? 재밌죠? 힘을 내요 슈퍼파워. 저걸로 딱 김영철은 김영철 맞죠? 예. 그 나이 많은 그 골목, 우리 동네 골목 한 바퀴인가? 거기도 이영철인가? 김영철인가? 하여튼 네, 하여튼 웃기진 않는데 되게 썰렁하면서 은근히 웃기죠? 특히 하춘아 흉내낼 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 CPI 40년 만에 최고치, 금리 인상 직전 힘을 내요 슈퍼파워를 빡쳤다. 네, 그래서 그냥 슈퍼파워이 나오길래 그냥 재밌게 엮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예, 금리 인상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금리 인상이 있죠. 네, 인상을 하는데 0.25면 또 안도 랠리라고 또 할 거고, 0.5%로는 지금 95%가 90%인가가 0.25로 생각을 하고 안 올린다도 또 5%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 무너질까봐 슈퍼파월이 금리 안 올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0.5% 빅스텝 올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언론이나 이런 기관들 전문가들 분석은 0.25가 대다수인데, 쟤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0.5%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우리나라 뭐 금리도 맞추기 어려운데 뭐 미국 금리까지 맞추려니까. 자, 뉴스 나온 걸 보고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서 요 뉴스, 해외 뉴스를 조금 보고요. 금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엑셀로 금리가 아니라 물가 데이터 뉴스 보고, 이제 엑셀로 물가 넣은 걸 본 다음에 자, 엑셀 쭉 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아파트 요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은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오른다는 얘기야, 내린다는 얘기야. 요게 이제 귀결되는 거니까. 자, 뉴스를 딱 보면요, 전 세계가 난리 났었죠. 40년 만에 최고치 7.9%. 예, 야, 7.8%로 예상했었는데 더 올랐죠. 네, 2월달 이렇게 차트도 이렇게 요게 치솟은 거. 요게 아이고 어딨냐? 이것도 또 안 나오네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PC를 제가 껐다 켰어요. 좀 전에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PC를 껐다 켰더니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세팅해 놓은 거, 요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마우스로 그리면 여러분들께서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생방송은 안 하지만, 박감사 리얼아님, 박감사님도 생방송 시작했다며요. 저도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슈퍼챗, 이게 그냥 녹화방송은 슈퍼챗이라는 걸 이렇게 후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박감사님, 내가 박감사님 후원이나 해야겠다. 자, 지금 상황이 요거 지금 거의 여기가 2% 정도로 안정됐던 거거든요. 이게 10년 넘게 2010년 이후에 2008년 9년 10년 이후에 안정됐던 금리가 치솟은 거. 네, 요게 중요해요. 그 직전에 안정됐었다는 거. 다음 다른 뉴스 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잘 보세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도 이거는 화면이 블룸버그로 캡처한 거네. 이거 저도 옛날에 이거 썼었는데, 이거 한 달에 450만 원인가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몇 명 안 될 거고, 전부 이제 회사에서 쓰는 거. 보통 우리가 불대리라고 했거든요. 불대리, 블룸버그 대리, 그 대리급 월급을 받는 거니까. 사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뭐 250만 원짜리인가도 있었고 650만 원짜리인가 있었고, 근데 우리는 한 440만 원 썼나? 이거 보세요. 하얀색은 코어 CPI예요. 근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노란색 7.87. 제 엑셀이랑 똑같네요. 예. 보통 우리가 반올림에서 7.9라고 한 거예요. 6.4%.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거죠. 자, 지금 2010년 이후에요. 이때 이후에 2%죠. 2%. 여기 2%. 2%에서 안정됐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탁 치솟았죠. 이걸 지금 유심히 보세요. 좀 이따 제가 좀 점점 더 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차트. 자, 뉴욕타임즈인데, 야, 7.9%예요. 진짜 여기 나왔죠. 요게 40년 만에 최고치야. 문제는 여기서 2%에서 얘가 2%네. 2%에서 10년 넘게 안정됐다가 치솟은 게, 이때도 2% 밑에서 10년 넘게 있다가 치솟았거든요. 이걸 퍼거슨이 경고했던 거 다시 좀 이따 기사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회색은 근원,
그러니까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거, 익스클루딩 한 거. 그 다음 또 기사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네요.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7.9%가 나왔는데 이때 이후로 최고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랬잖아요. 이때만에 최고치, 이년만에 최고치, 이거 최고치, 이거 넘기니까 또 최고치, 드디어 이거 넘으니까 최고치 나왔잖아요. 이거 제가 계속 하던 거죠. 근데 요 앞에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자, 앞에 거를 좀 이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주목해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다른 컬럼에서 제가 그래프만 갖고 온 건데, 이거는 빨간색은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CPI. 이게 1954년대부터입니다. 우리 6.25 동란 이후부터네요. 엄청 긴 데이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페드 기준금리예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잘 보시면 방향이 항상 이렇게 오르면은 같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같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여러분들 18%까지 갔던 거 아세요? 기준금리가 1%도 아니고 1.8%도 아니고 18% 넘었다니까. 거의 20% 갔었어요. 거의 20% 가까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또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니까 얘도 낮추고요. 물가 오르니까 높였다가 같이 큰 방향이 같았어요. 이렇게 같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올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죠. 그 다음에 제로금리 갔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가까이 7.9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도 여기야. 자, 이 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갭을. 진짜 어마어마한 갭이죠. 이런 갭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연준이 실수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금리를 안 올린 거야. 버블을 더 키운 거야.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저는 연준이 세계 대공황을 기획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문제는 얘가 내려오거나 얘를 올려야겠죠. 이 간극을 좁히려면, 그러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돼요. 급하게. 그래서 저는 빅스텝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세계가 같이 망하거나 미국도 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댓글에 이게 하나 달렸었어요. 자, 여기에 아레지방님께서 미국 CPI가 발표되었고 폴란드 금리 올렸네요. 빅스텝을 올렸네요. 페루도 0.5%나 올렸네요. 그리고 연초에 캐나다도 금리가 올렸네요. 선진국 중에. 폴란드랑 페루는 선진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레지방님도 CPI와 기준금리 올린 거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마침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냥 깜빡 잊고 지나가잖아요. 맨날 그 뉴스에서 크게 떠들지 않으면 제가 어느 나라 기준금리 올렸나 내렸나 매일 체크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댓글 좀 자주 달아주세요. 금리 같은 경우. 그럼 제가 그때 반영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이따 기준금리는 저 끝부분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CPI를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 빨간 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이거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최근에 여기서 급하게 오른 거 보이죠?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는 더 급하게 올랐고. 자, 여기서 빨간 거에 전년 동월비를 그린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지금 7.87%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올해는 뭐 2달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7.68%가 나오겠죠. 연간으로. 재작년에는요 1.2%였어요. 연평균이. 자, 그런데 여기 이때는 서프라임 때 올랐다가 5.6까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서 3.8% 이제 이후에 2012년부터는요 여기가 2%거든요. 2%에서 넘나들면서 어떨 때는 뭐 마이너스도 갔었네. 마이너스도 이렇게 안정이 됐었다가 갑자기 치솟았죠.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요 요 초록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러다가 코로나 때 확 주저앉았다가 최근에 3번 올렸죠? 자, 요 하늘색은 미국 기준금리예요. 미국 기준금리. 이렇게 쭉 제로금리 하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년 만에 다시 올리게 되겠죠? 자, 이때 8번 올렸어요. 8번. 자,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도에 이렇게 치솟았는데 아직도 제로금리예요. 어쨌든 그 전에는 넘을 때 이때 이후로 최고치였죠. 또 요때 이후로 최고치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니까 얘를 넘어섰죠. 그러면은 거의 뭐 10년 만이 최고치가 아니야. 20년 만에 30년 만에 계속 과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봅니다. 그리고 물가지수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다우도 빠지네. 이게 오늘 아침까지 데이터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흑산병이 나오네. 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길게 볼게요. 똑같은 지표인데 좀 길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방금 전 거는 2000년 이후고요. 이거는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더 길어요. 아까는 여기서부터 봤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서 80년대에 이렇게 올랐던 거 있죠. 14%까지 갔던 거.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최고치? 40년 만에 최고치. 역대 이후로 최고치잖아요. 보셨죠? 자, 그때의 기준금리도 있고요. 자, 이걸 좀 더 길게 볼까요? 아니면 다른 지표 볼까? 이걸 우리, 자, 이거는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 아니, 소비자 물가지수 7.87% 오늘 최근에 나온 거고요. 우리는 3%, 3.78%에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좀 멈춰 있는 거. 올라가다가 멈췄는데 다시 치솟을 거로 봐요, 저는. 왜 그러냐? 이때 눌렸던 게 유가거든요. 근데 유가가 최근에 치솟았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한 달, 두 달 정도 텀을 두고 따라오르게 돼 있어요, 물가지수가. 특히 미국에서의 유가가 좌지우지하는 비중과 우리나라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의 유가가 미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급하게 올라갈 거라요. 그러니까 4%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4%대. 지금은 3%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큰 그림은 미국 물가지수랑 우리 물가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특히 물론 IMF 때는 미국이 안정이 됐는데 우리가 치솟은 거는 우리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 오르고 소비자 물가지수 오르고 시차를 두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IMF 때는 미국과 동조화가 안 됐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동조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치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못 올랐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따라 올라간다고 4% 넘는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거슨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이게 작년 8월 말인가 그래요. 6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제발 우려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중국 전쟁 얘기도 한마디도 없었을 때야. 그때 기사를 잘 보시면 제가 장문의 기사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저도 이 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딱 캐치해온 게 정말 엘리엇도 대단한 것 같아. 퍼거슨 하버드대 경제사학자도 대단하지만 그 기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원문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원문 소개 안 됐었어요. 왜? 끝부분에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 기사에는 싹 빠졌어. 그게 다 그냥 트랜지터리는 유명하죠. 연준에서 트랜지터리라고 하는데 인투 퀘스천 의문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레이 1960년대 60년대 말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반복되는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following decade 그러니까 70년대의 그 하이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대요. 얘가 60년대 말이. 그러면서 이유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여기도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야, 이건 지금 지나고 와도 진짜 이거 명문이네.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읽어볼게요. 저 영어 안 한 지 오래됐어요. The big inflations in history. 역사적으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have nearly always been. have 플러스 pp 나왔죠? 자, 현재 플러스 과거 분사.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하죠. nearly always. nearly 거의 항상. nearly always associated with war. 전쟁과 관련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작년 8월 이게 근데 이 인터뷰가 원래 6월 달에 한번 했었어. 나중에 그 8월 말에 CNBC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영상도 틀어줬죠? 이 사람 영어 잘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영어 발음 좋고 영어 잘하는지 몰랐어. 어떤 영어 잘했어요. 그때 제가 틀어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문을 길게 캡처해 갖고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왜냐면 저도 느낌이 이거 대공황 코스로 가는데 왜냐면 저는 이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 3,300 가기 직전에 고포스를 쳐놓고 대폭 나갈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피는 진짜 맞췄어요. 한 700포인트 빠졌으니까. 근데 다운 한 번 더 오르더라고. 어쨌든 뺑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머릿속에 자꾸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퍼거슨이 밥 퍼먹는 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전 솔직히 전쟁 얘기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중국과 미국의 콜드워가 핫워로 에스컬레이티드 된다. 증폭된다 이거예요. 오버 타이완을 두고. 근데 이 얘기는 2, 3년 있다가 얘기야. 근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갠생이 낀 거죠. 아니 중국이 이제 대만 침공해 갖고 미국이랑 전쟁할 판 할 건데 2, 3년 있다가 그 사이를 못 참고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해버리네. 그리고 이후에 또 북한이 또 한번 뭐 하나 쏠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중국이랑도 연관되고 그 북한이랑 연관된 거 제가 다 읽어볼게요. Withdrawal from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는 시진핑으로 하여금 another distant war. 그러니까 whether to enter another distant war.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외의 또 다른 원격지 전쟁에 엔터 진입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발 뺐는데 20년 30년 고생하다가 발을 뺐는데 아니 몇 달만 아니 1, 2년 만에 다시 또 극동 아시아에 가서 또 전쟁한다고? 그래서 못할 거라는 거를 시진핑이 딱 짐작을 하고 이때다 싶어서 저기 대만을 침공한다 이거예요. 이제 통일한다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손발을 쓴 게 그 푸틴이죠. 푸틴이 콜옵션, 풋옵션 중에 풋옵션을 딱 사놓고 풋을 인한 거야. 풋인. 헬무트 콜 총리는 콜을 사놨는데 푸틴은 풋을 사놓고서 전쟁에 올인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또 김정은의 초콜릿 하면서 또 재미없다. 하여튼 중요한 게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물가 이게 전부 엮여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왜냐면 러시아 푸틴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거 보고서 너 이제 그 남의 나라 전쟁하는 거 이제 발 빼겠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다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북한도 준동하고 중국도 준동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또 이렇게 뭐랄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야 이거 진짜 이 퍼거슨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 퍼거슨 야 진짜 대단했습니다. 60년대.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거는 300년 차트입니다. 300년 차트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엑셀 데이터로 이렇게 다 해갖고 파동까지 다 하고 여기에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더 많은데 너무 지저분해갖고 몇 개만 넣었어요. 미국의 월드워 전쟁도 있고요. 미국의 그 리세션 구간도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일도 있고요. 40년 사이클,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의 40년 사이클, 골드, CPI,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 다음에 CRB 지수, 상품 지수, WTI 유가, US 10년물, 영국 롱텀 금리. 자, 보시면 여기가 1차 대전입니다. 요게 1차 대전이에요. 요게 2차 대전입니다. 요거 새롭게 넣은 거예요. 다른 데 있었는데 그냥 넣은 거예요. 여기다. 여기 구간을 좀 표시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잘 보세요. 짠! 뭐가 진해졌나요? 자, 없다, 있다, 진하다, 안 진하다, 얇다, 굵다. 니똥 굵다 그럴 때. 자, 얇다, 굵다. 자, 굵은 게 CPI예요. CPI 인덱스예요. 3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또 뭐가 굵어지나 보세요. 짠! 분홍색. 짠!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장기금리. 자, 그러면 다시 또 볼게요. 두 개 같이 그린 거. 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이거는 평범한 300년 차트예요. 근데 오늘은 물가와 금리가 중요하니까, 자, CPI 보세요. 초록색. 굵다, 니똥 굵다, 얇다. 굵다. 10년물 국채금리 굵다, 얇다. 그 다음에 두 개가 한꺼번에 굵다. 동시에 굵다. 안 굵다, 굵다. 안 굵다, 굵다. 재밌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CPI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보면은 미국 독립할 때부터 볼게요. 이때 갑자기 CPI가 팍 치솟았네. 이거 인덱스예요. 전년동월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딱 치솟았죠? 치솟은 데만 볼게요. 여기 치솟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치솟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치솟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치솟았죠? 자세히 보시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쭉 올라가니까 워싱턴 독립전쟁.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012년인가 이게 영국과 스페인이 연합해서 미국이랑 싸움할 때래. 그래서 제가 스페인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식 명칭은 영국 전쟁이래요. 근데 미국과 영국과 스페인이 연합해갖고 그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이랑 싸운 거야. 여기가 그쵸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독립전쟁. 여기 딱 보니까 얼굴이 있네. 아, 여기다가 나중에 그것도 넣어야겠네. 여기다가 대통령 한 명 넣어야겠다. 이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름 잊어버렸다. 아마 큰바위 얼굴 4명 중에 1명일 거예요.
제퍼슨이었나? 누구였나?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다 대통령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대전, 1차 대전 때서 하나 넣어야겠다. 여기 대통령 넣을게요. 다 데이터는 있는데,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은 여기 있네, 루즈벨트. 요거, 아까 남북전쟁 할 때, 링컨. 그 다음에, 70년대, 73년, 79년, 그 당시에 중동전쟁 할 때. 근데, 레이건은 그 이후에 들어왔죠. 그 이후에 대통령 됐는데, 이때 케네디도 있었고, 닉슨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이때 갑자기 치솟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랑 관련 있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중동전쟁은. 그냥 물가만 많이 올른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색깔을 바꿉니다. 자, 얇다, 굵다, 분홍색, 얇다, 굵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40년간의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마다. 큰 줄기가 40년마다. 자, 이번에 바닥이 0.318%였거든요. 이게 2020년, 몇 월 달이냐? 7월 달. 근데 이게 언제부터 빠졌냐면요. 1981년 9월 달 꼬치 찍고 15.84% 한 다음에 40년 동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르기 전에는 언제부터 올랐냐? 1941년 2차 대전 중에 바닥을 쳤어요. 1.98%로. 얼마나 올랐어? 한 7배 올랐네. 7배. 이렇게 40년마다 사이클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오른다는 얘기라니까. 자, 요까지는 봤고요. 자, 좀 전에 봤던 거를 요거를 전년 동월비로 볼게요. 1850년부터 볼까요? 자, 링컨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전년 동월비가 팍 치솟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치솟죠. 여기서 치솟죠. 치솟아갖고 오래됐잖아요. 면적이 넓잖아요. 이때는 잠깐 삐죽삐죽하고 말았지만 얘는 뿌직한 다음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 1차 대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치솟죠. 여기서 두 번 치솟은 다음에 오랫동안 위에서 머물잖아요. 이게 뭐예요? 2차 대전. 루즈벨트 이후에. 그 다음에 퍼거슨이 얘기한 게 60년대 말이 여기에요. 1차 올 쇼크 73년, 2차 올 쇼크 79년. 어쨌든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왔죠. 근데 그거는 이미 60년대 말부터 왔었어. 그런데 퍼거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퍼거슨이 얘기할 때만 해도 6%밖에 안 됐을 때야. 근데 지금 9%가 넘었잖아요. 아니 7.9%가 넘었잖아요. 이거. 이게 퍼거슨이 얘기할 때는 70년대 말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고물가시 돼가는 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니까. 러시아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죠.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거기 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뭐 곡물 수출 제대로 하겠어요? 러시아 원유 수입 전면 금지시켰는데 풀어주겠어요? 금방? 몇 년을 더 가지? 그러니까 이게 고물가 시대가 한참 동안 간다니까. 무섭습니다. 자, 요걸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960년대부터 60년대 말부터 1차 올 쇼크 73년 2차 올 쇼크 때 이거는 근원 물가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 PCE 이걸 한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7.8% 파란색 PCE 근원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인가? 이게 뭐였죠? 뭐 약자를 잊어버렸네. 익스펜디처인데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6.6%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 코어 PCE 여기 4.9%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다른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른 적도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파란색은 빼놓고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자, 소비자 물가 지수 폭등했죠. 서프라임 때 2008년도에. 근데 초록색은 안 올랐어. 이게 뭐냐면 얘는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근원 물가 지수예요. 즉 이때 유가가 147달러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식음료랑 에너지가 폭등해서 오른 거지. 그거 빼고 나면 진짜 필수적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 올랐대요. 이해 가세요? 초록색이 바닥이잖아요. 2%. 근데 문제는 얘가 빨간색이 올랐는데 그건 이해 간다 이거야. 근데 얘를 빼갖고 석유도 빼고 그다음에 식료품, 밀가루 이런 것도 다 뺐어요. 옥수수도 빼고. 그랬는데도 얘가 높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석유랑 음식료 이런 게 그러니까 계절을 타는 거 있잖아요. 변동성 심한 거. 그런 것들만 난리 부르르 쳤는데 이번에는 모든 품목이 그냥 기본적인 것까지 다 폭등했다는 얘기야.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연준은 빨간 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초록색 근원 물가 지수 또는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거를 중요시 한대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폭등했으니 지금 파월이 고민 안 되게 생겼어요. 확률적으로는 85%가 저기 0.25 베이비 스텝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물가를 따라가려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의 예상과는 아주 완전히 반대로, 시장은 거의 여러분들 85%면은 100%나 마찬가지예요. 안 올린다도 5% 안 올린다도 몇 프로 있나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0.5% 빅스텝은 확률이 거의 없지만, 저는 여기다 한번 베팅을 걸어보려고요. 그래프 보고. 그래프가 안 올리면 안 될 상황인데, 파월이 과연 이거 안 올린다는 얘기는 뭔가 악의가 있는 거야. 악의가 뭔가 더 망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 차트. 자, 이거는 봤는데, 이거 했는데 또 했나? 이거 왜 또 나오지? 자, 아까 여기서 폴란드, 페루 올려주신 아래지방님, 카나다도 올렸어요. 자, 제가 전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40년 동안 기준금리가 하향 추세였어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향 추세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오르는 기준금리 사이클이 도달했다고.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올린 나라 안 올린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미국은 안 올렸어요. 0.16, 그러니까 0%와 0.25의 그 레인지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0.16예요. 미국은 이제 3월달, 2월달 다음 주에 올려요. 얘가 이제 팍치게 오를 거예요. 근데 0.25냐 0.5냐 차이죠. 자, 노르웨이가 0.5예요. 영국도 0.5, 여기. 이 로고 차트라서 이렇게 팍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카나다도 올렸어요. 이번에 0.5로 올렸어요. 카나다도 0.25에서 까만 거 카나다란 말이에요. 올렸잖아, 이렇게. 아까 그 아래지방님 해준 대로 제가 다 업데이트 시켰어요. 솔직히 확인 안 했으니까 틀리면은 아래지방님 나중에 대가리 박어. 예. 자, 뉴질랜드 1%, 자, 코리아 1.25, 아이슬란드 2.75, 아이슬란드랑 첫자가 비슷해갖고. 자, 헝가리 3.4, 폴란드, 페루, 콜롬비아, 아스트라비아, 체코, 칠레, 마질레, 멕시코, 페리카나, 브라질, 왁싱, 터키, 켄터키, 러시아 초미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20%까지 올렸잖아요. 러시아가 20%인데 옛날에 걔네 저기 그 모라토리엄 선언한 적 있죠. 98년도 우리나라 IMF 직후에 이게 150%예요. 150%. 황당하죠. 이거 로고 차트라서 안 커 보이지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자, 차트 설명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올릴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많이 올려놨어. 과연 미국이 얼마나 올릴지 지금 나중에 처음으로 이제 요런 게 나온 거예요. 요런 게 보세요. 근데 직전에도 0.5% 빅스텝 올렸거든요. 이거 여기가 0.2 아니네요. 0.25네. 0.25예요. 이때 여기가 0.25고요. 여기가 0.25고요. 여기가 0.5네. 0.5예요. 우리도 0.5였을 때 빨간 게 우리나라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도 0.25고 여기도 0.25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면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10%일 때 0.25 올리는 거랑 1%일 때 0.25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하여튼 그래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 여러 번 드렸으니까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우리는 어땠고 아파트는 어땠냐 볼게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4번의 기준금리 우리나라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2005년도에 우리가 초록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렸어요. 근데 아파트가 오르면서 버블세븐이 폭발을 했어요. 엄청 올랐어. 근데 이때는 분홍색이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2%에서 거의 바닥이죠. 바닥. 근데 우리가 왜 올렸을까? 미국 때문에 올렸어요. 미국이 미친듯이 올렸거든. 즉 이때는 경기가 받아줄만 하고 여건이 좋으니까 미친듯이 올렸어요.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에요. 너무 버블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올랐어.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우리가 2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2% 미만이었어. 금리가. 그때 왜 올렸어? 미국이 0%에서 미친듯이 8번인가를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역전되니까 올린 거야. 근데 아파트가 초기에 올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계속 올랐어. 이때는 상승의 중간쯤이었죠. 자, 두 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물가는 되게 낮았어요. 근데 미국이 올리니까 할 수 없이 올린 거야. 이때는 부동산 시장 좋았어요. 자,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올렸어요. 근데 이때 미국 때문에 올렸나? 아니에요. 미국은 제로금리, 7년 동안 제로금리야.
근데 왜 올렸어요? 아니 2%에 있던 금리가 물가가 막 3%까지 오르더니 이게 4% 5%까지 가는 거야. 미친듯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올렸죠 우리가. 이럴 때는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어요. 맞죠? 요 기간이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요 구간이 금리 올리는 구간이에요. 아파트 폭락한 거 보시죠. 3년 동안.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금리를 3번 올렸죠. 근데 왜 올렸어요? 물가 때문에. 아니 2% 미만이고 마이너스까지 갔던 금리가 슬슬 오르더니 2% 넘더니 2.6% 있다가 3%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요? 8월 때부터 올렸죠. 이때 미국 금리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자, 그럼 언제랑 똑같냐?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가 때문에 올렸어요. 이때는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 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점점 하락이 커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놨어요. 분명히 김현미 쫓아냈어 이제. 제가 상투까지 합성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단상에다가 청와대 단상 요거만 바꿔치기 한 거야. 이렇게 뭐 선서할 때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뭐 선서한 것 같아. 잘했죠. 여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또 없어요. 자, 잘했죠. 자,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상황은 뭐 폭동론자들, 건설사,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됐기 때문에 아파트 폭동한다고 난리 부스야. 웃기고 있네. 말끼고 있네. 대세는 대통령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아파트가 서프로 맞아갖고 박살난 거 아세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음마아파트 40% 빠지고 목동아파트 45% 빠지고 도곡 렉슬 신축도 1년차 신축도 그렇게 빠졌다고.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왜 뽑은 줄 아세요? 꺾였어. 겁나. 부동산 폭락할 거. 이명박 현대건설 CEO 출신의 경제인이 오면 우리 아파트 살려줄 것 같았어. 근데 더 박살났다니까. 5년 내내 빠졌다니까. 5년 내내. 누가 취임하고서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바닥치고 지금 8년 9개월 올랐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하락의 사슬을 끊고 보세요. 2013년 1월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12월에 당선이 됐죠. 2월 달에 취임을 했죠. 그러면 4년 내내 올랐다니까. 탄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다 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해갖고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노태우 대통령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아파트 엄청 올랐는데 그럼 트럼프도 다 잡아 넣어야겠네.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대통령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니까. 그들의 임무는 다른 게 있는 거야. 거기서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뭐 대출 기자나 뭐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지. 상승은 막을 수가 없어. 이번 하락도 윤석열이 됐든 뭐 나중에 이재명이 됐든 아무나 돼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저금리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대출 유동성 그것도 끝났죠. 미국이 유동성 줄이고 당장 다음 주에 금리 올린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4월 달에 금통위 때 또 올려야 될지 몰라. 물론 총재가 없지만 이주열 말년병장 이병장이 제대하고서 이제 전역을 명받아갖고 이제 없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총재 지명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 하기 전까지는 공석이어도 급하다니까. 그러면 임시금통이 열릴 수도 있어요. 4월달은 임시금통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결론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자, IMF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 거쳐서 상투를 쳤어요. 8년 6개월 올랐어요. 8년 6개월. 그 다음에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8년 9개월 올랐어요. 8년 9개월. 3개월 더 올랐어요. 3개월 살짝. 이만큼 더 올랐죠. 제가 딱 아다리를 맞췄거든요. 요 시발점은 아다리를 딱 맞췄어요. 시발점을. 욕 나오네. 시발점은. 근데 아다리는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이때 금리가 왜 올랐냐면 초저금리. 보세요. 위에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죠. 그 다음에 오르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무정성이 확대되고 하니까는 아파트가 오른 건 이해가 가. 근데 왜 금리가 바닥치고 오르는데 왜 아파트가 계속 오르지? 왜 그랬어요? 절대 수치가 낮다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려봐. 아니 7% 8% 하다가 5% 4%면 싼 거지. 올라도 6% 아니야. 그 옛날에 비해서는 반값이야.
그런데 얘가 2년을 넘기니까 2년 넘기고서 그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계속 오르니까 얘가 못 버티고 버블세 문제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추세가 꺾이면 금리를 떨어뜨렸죠 이렇게. 그래도 그때는 잠깐 올랐어.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는데 아파트도 같이 떨어져. 이해 가세요? 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가 하락 추세였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랐어. 계속 올랐어 이렇게. 여기도 잠깐 있었지만 다시 떨어졌어요 금리가. 자, 이때 아파트가 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아파트가 바닥을 치고 이제 금리가 오르네, 슬슬 오르네.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 왜? 절대 수치가 낮잖아. 2.5나 3.5나 옛날에 4%, 5%, 6%, 8%도 있었는데 이제 뭐 2%, 2.55%, 2.4, 2.47%, 완전 2.3% 바닥이네 바닥. 여기서 올라봤자 3%야. 싸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올라.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른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왜? 나중에는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기준금리 올린 다음에는 더 급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2년 정도까지는 아파트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어. 근데 이게 2년 지나서 계속 오르니까 아파트 값이 꺾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이때랑 똑같이. 지금 4개월 꺾였어요. KBS 아직도 상승 중이라는 거 뻥이에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주등효과예요. 집주인들이 집 내놓는 걸 가지고 시세를 만든 거야. 그게 무슨 진짜 그 가격에 팔 수 있어? 못 팔어. 벌써 실거래가 기준은 1억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니까. 작년 10월달에 상투 치고 11, 12, 1, 2 아마 3월달도 떨어졌다고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나중에 급하게 떨어져요. 지금 1, 2월달에 기울기 세요 하락이.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걸 제가 뭐 어떻게 별명했어요? 금리 바닥 임계치는 2년이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괜찮아. 금리 바닥 치고 올려도. 근데 2년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가 못 버티더라. 자, 요거 대단한. 여기 윤석열 대통령 바꿔놨어요. 오늘 바꾼 거예요. 김현미 대통령에다가 바꿔놨어요. 제가 이재명, 윤석열 둘 다 만들어놨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바꿔놨어요. 근데 희한한 거 재밌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이때 서울시장이 누구라고요? 오세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시장이 누구라고요? 오세훈. 5살 오세훈.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2006년 12월 달에 상투 쳤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게 7월이에요. 7월이니까 6개월 후에 상투 쳤어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상투 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몇 월 달에 있었죠? 4월 달이죠. 4월 달. 여기 4월 달. 4월 달 이후에 6개월 후에 상투 쳤어. 보세요. 이때는 4개월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4개월 후에 상투 쳤고,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6개월 후에 상투 쳤고, 꺾이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꺾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취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5년 내내 빠진 40% 폭락한 게 이번에 그대로 될 수가 있다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무슨 딴지 걸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도 계속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이재명이 되면은 안 되는데 이재명 떨어지나?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 속으로만, 친구들한테만. 이게 윤석열 되면 다주택 투기 세력들, 건설사들, 상승 유튜버들 좋아라 하겠지만 그게 쥐약인 걸 모르나? 과거의 역사를 모르나? 야. 그리고 맨날 떠든 거 아니에요. 진보가 되면 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줄 알아? 진보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해가지고 아래 것들이 집을 사면은 보수가 돼갖고 표를 안 찍는다. 그런 말 계속 퍼뜨렸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말을 퍼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진보가 되니까는 진보 때는 부동산 폭등한다고 맨날 떠들다가 이제 보수가 됐는데 또 오른대. 그러면 그동안 했던 얘기 뭐야? 진보가 되면은 아파트가 폭등하고 이명박 정부나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처럼 보수가 대통령 집권하면 아파트가 이제 말로는 안정이라고 했지. 폭락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안정이랬지. 그러면 이번에도 안정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아파트가 맨날 폭등하는데 재건축 폭등하고 대세는 걸을 수가 없다니까. 그냥 물건을 걷어들이고 씨가 마르고 이런 씨말랭이. 아이 참. 코에 걸면 코걸이가 무조건 그러니까 모태 상승론자들이니까. 자, 오늘 슈퍼 파월 이번 주에 파월이 0.2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큰 악재인데 0.5% 올리면 뭐 충격일 거고, 어쨌든 미국이 7년 동안 안 올리던 아니 7년이 아니라 이제 한 3년 됐나?
3년 동안 안 올리던 기준금리를 이제 드디어 제로금리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는 더 바쁘게 올려야 될 상황이 됩니다. 즉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면 이제는 미국 때문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대출 많이 낀 사람들, 연끌, 하여튼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상승 유튜버들 무슨 얘기 하나 봅시다. 네, 큰 거 다칠 걸.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올릴 게 뉴스를 그동안 밀렸던 게 있어갖고 제가 캠핑도 가고 그러느라고 잘못 눌렀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2번 카메라를 누르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시카고 구경을 하면서 엘리엇과 함께 우리 공부 많이 합시다.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행운이 따라오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좀 주위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제 영상 괜찮은 거 있으면 여기 개그 코너 있다고 좀 이렇게 홍보 좀 시켜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